안녕하세요. 써니 시니어입니다. 써니 시니어는 언제나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밝고 당당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앞으로의 30년 노후를 결정지을 만큼 정말 중요합니다. 썸네일에서 보셨던 그 충격적인 내용 기억하시나요? 평생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주는 기초연금을 깎이거나 아예 못 받는 분들이 무려 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2026년 연금 대개혁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들을 오늘 처음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세금 내며 노후를 준비한 죄밖에 없는데 나라가 주는 혜택에서 제외되고 이제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뀐다니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개혁입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어디서 어떻게 새고 있는지 그리고 2026년에 바뀌는 법 때문에 내 연금이 얼마나 줄어들지 평생 모르고 사시게 될 겁니다. 특히 영상 중반 이후에는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지고도 기초연금을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계산법과 영상, 마지막에는 연금 개혁의 풍파 속에서도 내 돈을 지키는 단 하나의 비밀 해결책을 담았으니 지금부터 단 1초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나이 먹으면 나라에서 당연히 돈을 주겠지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냉정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70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이 깎이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약 34만 원 정도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금액을 단계적으로 4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무상이라는 단어 뒤에 숨은 함정입니다. 내가 따로 기여한 바가 없어도 조건만 맞으면 연간 4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받는 아주 효자 같은 제도이지만 이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과 만나는 순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만큼 기초연금을 깎아버립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성실하게 직장 다니며 꼬박꼬박 국민연금을 냈는데 그 액수가 조금 많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깎는다면 누가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고 싶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내가 낸 내 돈 받는 건데 국가가 왜 간섭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십니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더 큰 파도가 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될 연금 개혁안의 구체적인 수치들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대폭 인상하는 것입니다. 무려 4%포인트를 더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반면 우리가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2%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자동 조정 장치라는 이름의 제도입니다. 이것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지급액을 자동으로 깎는 장치입니다. 2026년부터 이 장치가 도입되면 물가가 올라도 내 연금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라는 생소한 개념도 등장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보험료를 더 빨리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50대는 매년 1%포인트씩 올려서 4년 만에 13%에 도달하게 하고 20대는 0.25%포인트씩 천천히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시니어 세대와 예비 시니어들이 가장 큰 부담을 단기간에 짊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안에는 본인이 낸 돈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태주는 일종의 복지 혜택분이 섞여 있으니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젊은 시절 이 나라를 일구기 위해 바친 희생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얼마를 받을지 그리고 언제부터 받을지 전략적으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재산이 얼마여야 기초연금을 안전하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집 한 채 있으면 못 받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판정할 때 재산 가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가나 실거래가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15억짜리 집이라도 공시가격은 10억 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주거공제라는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제산해서 그냥 빼주는 것입니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먼저 빼줍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00만 원을 공제해줍니다. 만약 서울에 10억 원짜리 공시가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1억 3,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재산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연 4%의 수익률을 곱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누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부부 가구 기준으로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면 공시가 10억 원대 집 한 채만으로는 충분히 수급 자격이 됩니다. 현금 자산도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통장에 현금 10억 원이 있어도 집이 없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기초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기본적으로 2천만 원을 먼저 공제해줍니다. 10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금액의 4%를 곱하면 연 3,920만 원이 나옵니다. 이를 12로 나누면 월 소득 환산액이 약 326만 원입니다. 올해 부부 가구 수급 기준액인 월 364만 원보다 낮기 때문에 현금 10억 원을 들고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건 재산만 있는 경우에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핵심은 내 재산이 소득으로 어떻게 환산되는지 그 공식을 알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더 억울한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혼자 살면 34만 원을 온전히 받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각각 20%씩 깎아서 줍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둘이 같이 살면 생활비가 2배로 드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치명적입니다. 다행히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이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정말 낮은 하위 계층부터 부부 감액을 없애겠다는 계획이 2026년 개혁안에 포함되어 논의 중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입니다.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여버립니다. 결국 기초연금을 받아도 내 주머니에 남는 돈은 똑같거나 오히려 자격이 박탈되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죠. 이 또한 기초연금의 가장 큰 사각지대로 불리며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 준비 중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단순히 현금 몇 푼 더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서비스가 2026년에 시작됩니다. 바로 국가통합 돌봄 서비스입니다. 예전에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무조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 차가운 시설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야 한다는 공포가 누구에게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가 여러분의 집으로 직접 찾아옵니다. 의사가 집으로 와서 진료를 하고 간호사가 드레싱과 건강관리를 해줍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집 앞문턱을 낮추고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집 수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여기에 식사 배달 서비스와 동행 서비스까지 모두 국가가 지원합니다. 내가 살던 정든 집에서 가족과 이웃 곁에서 노후를 보내는 것, 이것이 바로 2026년 대변역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제도가 더 있습니다. 바로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재산이 선정 기준보다 조금 많아서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하셨나요? 절대 포기하고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이 이력관리 제도를 반드시 신청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여러분의 재산 변동 상황을 5년 동안 전산으로 지켜봅니다. 그러다 집값이 떨어지거나 재산이 줄어서
혹은 국가의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급 자격이 되는 순간 국가가 먼저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알려줍니다. 이 좋은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분들이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지금 당장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달려가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금은 아는 만큼 받고 모르는 만큼 뺏기는 정보 전쟁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본인들이 낼 보험료는 13%까지 오르는데 나중에 받을 돈은 없을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반면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올 연금이 깎일까봐 걱정하시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는 결국 통합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추납이나 반납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기초연금을 전액 다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적당한 수준에서 조절할 것인지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금저축펀드나 IRP 같은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분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간 1,500만 원이라는 한도 안에서 세금 혜택을 누리며 은퇴 자금을 불려나가는 아주 똑똑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은퇴 시점에 이 사적연금을 어떻게 인출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고 기초연금 수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을 모으는 것보다 어떻게 현명하게 꺼내 쓰느냐가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가가 마련해 놓은 제도라는 그물망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 감액의 비밀과 2026년 연금 개혁의 구체적인 수치들, 그리고 재산환산법의 허점까지 이 모든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노후를 결정짓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특히 연금과 복지에 있어서는 아는 것이 곧 돈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연금을 많이 받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현재 연소득 2천만 원이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내가 가진 집과 자동차에도 점수가 매겨져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부터는 연금의 상당 부분이 건보료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적연금을 모두 합산했을 때 내 연간 소득이 이 2천만 원 기준선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2026년 이후의 핵심 생존 전략입니다. 100세 시대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정보의 차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연금 계좌와 재산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써니시니어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권익과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당당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 써니시니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와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법도 바뀌고 우리의 권리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당당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써니시니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